이보세요. 그 계약서 3조 2항이 이상합니다.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국자를 든 아주머니의 외침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회장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M그룹의 대외이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조인식이 진행되던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수트를 입은 임원들과 외국인 바이어들 사이로 낡은 앞치마를 두른 구내식당 조리사 정희가 뛰어든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주전자가 아닌 꼬깃꼬깃한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강 회장은 도장을 든 손을 멈칫했고 맞은편에 앉은 미국 투자사 대표 스미스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What is going on? 무슨 일입니까? 그때 법무팀장 최 상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식당 아줌마가 끼어들어?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정희의 양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으세요. 그 계약서,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어요. 찍으면 회사가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실에 난입해 1,000억 계약을 막아선 구내식당 아주머니. 과연 그녀는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희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낡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500인분의 쌀을 씻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붙이는 일. 그녀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불어터져 거칠었고 허리에는 늘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이모님이라 부르며 밥을 더 달라거나 반찬 투정을 할 때만 찾았습니다. 아줌마, 오늘 국이 좀 짜네. 간 좀 잘 맞추쇼. 최 상무가 식판을 툭 던지며 지나갈 때도 정희는 그저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루틴이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주방이 한산해질 때면 그녀는 구석진 창고에 들어가 영문 경제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사물함 깊숙한 곳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영어로 된 서류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월가월 스트리트의 황소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정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사이로 언뜻 보이는 바 어소시에이션 변호사 협회라는 문구. 정희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 올 일 없겠지. 다 지나간 꿈이야. 최근 정희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병원비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금일까지 미납금 500만 원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합니다. 정희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식당에 버려진 M&어 관련 서류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 발견한 그 서류에는 익숙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스톤 캐퍼털. 20년 전 정희가 미국에서 일할 때 악명 높았던 기업 사냥꾼들이 세운 유령 회사였습니다.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계약은 함정이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섰다가 해고라도 당하면 당장 딸의 병원비는 어떡하나.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3조 이항의 독소 조항. 포괄적 채무 인수? 그것은 M그룹을 공중분해시킬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회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정희. 앞치마는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최 상무가 던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또르르 굴러왔습니다. 미친 소리 그만하고 차비나 해서 집에 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닫히는 회장실 문틈 사이로 강 회장이 다시 도장을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그러나 익숙한 영어 발음. 롱타임 노시 세러. 오랜만이야 세라. 그 전화 한 통이 정희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정희는 찢어진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보다 짓밟힌 자존심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내 인생은 조금은 조용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정희의 인생은 폭풍우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뉴욕 월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국제 변호사 세라 정희였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던 남편이 정희 몰래 거액의 빚 보증을 서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정희의 로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결국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딸 지민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정희는 도망치듯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를 받아주는 로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빚쟁이들에게 압류당한 짐 속에 묻혀버렸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식당 보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딸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세라 정은 사라지고 식당 아줌마 이정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평생 밥만 퍼도 좋아. 하지만 오늘 M그룹 회장실에서 쫓겨나면서 억눌러왔던 과거의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계약서, 블랙스톤 캐퍼털, 그 이름은 정희에게 악몽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로펌에서 해고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저 회사와의 소송 패소 때문이었으니까요. 당시 상대방 변호사는 교묘하게 문구를 조작해 정의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때의 패배감,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다시금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정의는 비틀거리며 구내식당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딸 지민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까지 수술비 2천만 원 입금 요망. 미납 씨 수술 취소. 만약 자신이 전직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빚쟁이들이 다시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이대로 M그룹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딸의 병원비도 모두 끝장이니까요. 정희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월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 속에 있던 한 남자. 제임스? 그는 당시 정의의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블랙스톤 캐퍼털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더라도 도와줄까? 그때 주방장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농땡이 치고 어디 갔었어? 설거지가 산더미야. 빨리 안 해? 정희는 황급히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20년 전 내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더라면 지금은 달랐을까? 그녀는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처럼요.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수첩, 그리고 걸려왔던 그 전화. 제임스? 그가 쥐고 있는 열쇠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뒤집을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전쟁터였습니다.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정희는 쉴 새 없이 국을 퍼담았습니다. 그때 법무팀장 최상무가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어제 회장실에서 아주 쇼를 하더만 영어 좀 한다고 유세 떨더니 이제 밥맛도 떨어지게 생겼네. 최상무는 식판을 배식대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정희의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이 좀 뜨거워서. 정희가 행주로 국물을 닦으려 하자 최상무가 행주를 쳐냈습니다. 됐고, 어제 그 헛소리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인터넷에서 음모론이라도 봤어? 상무님, 그게 아닙니다. 계약서 3조 2항. 또 그 소리. 야, 주제 파. 좀 해. 밥이나 푸는 주제에 내가 영문 계약서를 알아? 미제 앞잡이 영화라도 봤냐?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무님,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아줌마가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입 다물고 밥이나 맛있게 푸는 거야. 알았어? 최상무는 정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너 뒷조사 좀 해봤는데 빚쟁이의 신불자더만 그런 주제에 감히 대기업 임원을 가르치려 들어. 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식당 한편에 켜져 있던 TV 뉴스에서 M그룹 주가 폭락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M그룹 해외 인수 합병 난항, 주가 10% 급락, 그리고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까지 입금 안 되시면 수술 스케줄 취소됩니다. 죄송하지만 병실도 비워주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아파. 정희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최상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상무님, 그 계약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스톤 캐퍼털은 유령 회사입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내가 뭘로 증명해? 내까지 게. 최상무는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넘어지며 국통을 건드렸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와장창. 식기들이 깨지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상무는 정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묘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넌 내가 다 아는 줄 알지?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내가 설쳐봤자 판은 이미 짜여 있다고. 정희는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쏟아진 국물, 그리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도, 딸의 수술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도. 식당 문이 닫히고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월스트리트 저널 조각이 젖은 국물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걸려왔던 제임스의 전화. 그것이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쁘는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월가를 호령하던 새라 정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냉정했습니다. 아줌마, 해고 통보받으셨죠? 지금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에 익명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스톤 캐퍼털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끊습니다. 우리 바빠요. 뚜뚜뚜. 선의로 시작한 제보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정희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2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혹시 돈 좀. 정희? 너 빚쟁이라며? 미안한데 나 돈 없어. 연락하지 마. 번호 차단할게. 세상 어디에도 정희 편은 없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6시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 수속 밟겠습니다. 더 이상은 병원 규정상 안 됩니다. 규정? 그 차가운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 상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정희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으로 팩스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블랙스톤 캐퍼털 마이너스 재무 상태 건전. 투자 등급 AAA.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제임스가 날 속인 건가? 순간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은 제임스마저 매수당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시청자들조차 정희가 오해한 건가? 진짜 그 회사가 건실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짜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팩스 용지를 구겨 빗물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너머로 들어오는 열차의 불빛이 정희의 초라한 모습을 비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20년 전 당당했던 변호사 세라 정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식당 아줌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 속 딸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정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바닥을 박차고 오를 것인가. 열차 문이 열리고 정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M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역사적인 1,000억 계약 체결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조인식장으로 향했고 최 상무는 득의양양한 미소로 미국 대표 스미스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쾅 열리며 정희가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정희는 필사적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멈추세요. 이거 보고도 찍으시려면 찍으세요. 대신 회사는 공중분해될 겁니다. 최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또 왔어? 경찰 불러. 업무 방해로 쳐넣어. 하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희가 던진 서류의 첫 장, M&A 트랩 어넬러서스 인수 합병. 함정 분석란은 전문적인 제목과 유려한 영문 폰트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건가?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 월가에서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하던 변호사였으니까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최 상무는 비웃었습니다. 사기꾼이네. 변호사가 왜 여기서 밥을 퍼?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사기치지 마. 하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대표 스미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몰아붙였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요 컴퍼니 is a paper company established in Cayman Islands, right? And the real owner is Blackstone Capital, notorious for hostile takeovers. 스미스 씨, 당신네 회사 케이만 제도에 세운 유령 회사 맞지? 진짜 주인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악명 높은 블랙스톤 캐피털이고. 스미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서류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어제 제임스가 보낸 팩스의 뒷면. 사실 앞면에 건전하다는 내용은 해킹을 우려한 제임스의 위장술이었고 뒷면에 진짜 내부 고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스톤 캐퍼털 마이너스 파산 직전. M그룹 인수를 통해 부채 탕감 시도 중. 정희는 계약서 3조 2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포괄적 채무 인수 컴프리헨시브 뎃 어섬프션라는 단어 교묘하게 숨겨놨네요. 이거 사인하는 순간 저 유령 회사의 5천억 부채까지 M그룹이 떠안게 됩니다. 회장님은 경영권을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실 거고요.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상무, 이거 자네가 검토했다며. 몰랐어? 최상무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도 속았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내민 또 다른 서류가 최상무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최상무의 차명 계좌네요. 스미스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팔아먹고 자신만 살 길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 배신자 놈이. 강 회장이 최상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스미스는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인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딸의 병원비는 막막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민 환자 상태 호전. 수술 가능합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지민이가 기다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 회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정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는 절망의 회색빛이었다면 오늘은 희망의 붉은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 속 월가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라 정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이정희는 그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 이번엔 내가 지켜냈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20년 묵은 패배감을 밀어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주치의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어요. 수술 가능합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술비 2천만 원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통장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5천만 원. 입금자 강 회장.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건 사례금이 아니라 선생님의 용기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따님 수술 잘 받으십시오. 강 회장. 정희는 휴대폰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벅찼습니다. 며칠 뒤 지민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희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희를 옥죄던 새벽 출근길의 어둠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로펌, 치열한 법정 공방. 그것들은 이제 정희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곳,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곳. 정희는 병실 탁자 위에 놓인 국밥 그릇을 보았습니다. 식은 국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차갑게 심판하지만 밥은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한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깨어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지민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해보려고. 뭘? 밥 짓는 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짓는 변호사가 되어볼까 해. 정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이제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마주 서보자. 정희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는 신용을 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늘 쫓기듯 일어나던 새벽 4시였지만 오늘은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제일 깨끗한 앞치마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변호사의 수트보다 더 빳빳하고 정갈하게. 오늘부터 그녀는 단순한 조리사가 아니라 M그룹의 특임 이사이자 주방의 지휘자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이사님, 오셨습니까? 어머, 이사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직원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희를 무시했던 주방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님, 제가 그동안 괜찮습니다. 주방장님 밥이 제일 맛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먼저 손을 내밀자 주방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메뉴는 정희가 직접 개발한 승리의 불고기 덮밥. 직원들은 밥을 먹으며 정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법보다 밥이 낫다더니 진짜네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0년 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정희야, 뉴스 봤어. 내가 그 대단한 변호사였다며?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했어. 친구의 사과에 정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나중에 밥이나 한 끼 하자.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 회장이 직접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원들이 줄줄이 뒤를 따랐습니다. 강 회장은 정희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법무팀은 싹 물갈이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계약은 꼭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자문은 해드리겠지만 제 본업은 밥 짓는 겁니다. 계약서 검토보다 소금간 맞추는 게 더 어렵거든요.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회장은 정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따님 유학 자금입니다. 지민 양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면서요? 꿈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정희는 찢어졌던 앞치마 주머니 대신 가슴속 깊이 그 봉투를 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정희에게 보내는 사과이자 응원이었습니다. 퇴근길 정희는 딸 지민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절망하며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 대신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엄마도 이제 안 아프지? 지민이가 정희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정희는 지민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응,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딸 덕분이야. 두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웰던 세러. 잘했어, 세라. 정희는 활짝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세라 정의 미소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 화려한 대회의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삭막한 계약 장소가 아닙니다. 신입사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입니다. 강단에 선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닌 정희입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조리사 이정희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살리는 건 거창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동료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 퍼주는 마음, 그 진심이 회사를 살립니다. 신입사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강연을 마친 정희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소고기 국밥. 강 회장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 그릇 주시죠. 곱빼기로. 아이고, 회장님. 새치기 하시면 안 되죠. 정희가 농담을 던지자 강 회장이 호탕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습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밥심으로 통하는 동지애만이 남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밥심이 최고예요. 그럼요. 밥이 보약이죠. 정희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답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요. 그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 나는 변호사 세라정도, 조리사 이정희도 모두 사랑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껴안았습니다. 퇴근길 정희는 딸 지민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지민이는 미국 유학 중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공모전 대상 탔어. 화면 속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어 보입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 20년 전 정희가 쫓겨났던 그곳에서 딸은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엄마가 늘 응원해. 정희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월스트리트 저널 조각 대신 구내식당 식권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식권은 정희에게
그 어떤 수입료보다 값진 인생의 티켓이었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손목시계. 정의의 시간은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따뜻하고 맛있는 내일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국을 끓일까? 정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이 골목길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혜 씨의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화려한 직함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숨겨진 내공에서 나온다는 걸 정혜 씨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계신가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혜 씨를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따뜻한 물 한 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